중요성 그리고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에서 알려드릴 할 박정현입니다. 혹시 유산암 만나기 전 영양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유산암을 만나기 전 영양제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영양제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그것도 제가 아이가 3명인데 막둥이 임신했을 때만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분하고 엽산 받아가라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엽산과 철분을 먹을 때도 저는 이게 영양제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 임신부가 먹어야 될 약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TV를 보면 우리가 광고도 그렇지만 고정 채널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것은 뭐냐?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영양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성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네. 그러면 우리 몸을 보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맞죠? 내분비, 골격계도 있고요. 그 계통을 쪼개면은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즉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떤 영양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5대 영양소 다 기억하세요? 네, 칠분명에서 배웠어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 그리고 미량 영양소는 미네랄, 네,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기억력 되게 좋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못했고 유산화에 와서 다시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 5대 영양소를 읽지만은 이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대량 영양소를 쪼개서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시켜 주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잘게 부숴서 대량 영양소를 쪼개서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대사 질환과 대장암의 급증으로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WHO에서는 2개의 영양소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그리고 식이섬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5대 영양소가 아니라 7대 영양소를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즘은 암, 고혈압, 고지혈, 고도비만 그리고 폐행성 질환의 급증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왜 자꾸 이런 질병이 생길까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3가지의 요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첫째,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자외선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 세 번째,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의 급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늙고 병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3가지를 예방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질 좋은 고품질의 영양제와 충분한 항산화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예방이 되는데 그럼 이 영양제를 어떻게 드실 거냐? 한약이나 홍삼처럼 반짝 먹는 게 아니고요. 영양을 충분히 챙겨야 돼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색깔별로 이렇게 골고루 먹지 못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반찬처럼 영양을 충분히 챙기세요 하고 만든 게 바로 영양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50년 전에 사과 하나에 있던 영양만큼 드시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과를 몇 개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26개.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감자 또한 비타민 A가 없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과일이나 채소가 맛이 없어라고 하는 거는 이 토양의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지 우리 입맛이 변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아는 비타민에는 수용성하고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우리 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챙겨 드셔야 되고요. 지용성은 빈속에 섭취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용성 비타민은 뭔데? 그럼 비타민 A가 있고요. 비타민 D, E, K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엽산 대사 이사 증후군, 즉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답니다. 네, 영어로는 MTHFR.
발음을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제가 스트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분들은 역산 비타민 6, 비타민 12를 섭취를 하셔도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고함량의 역산, 고함량의 비타민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기한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도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B 있습니다. 이 비타민 B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비타민이긴 해요. 그리고 독소 배출인 항질간 인자 능력이 무지 탁월합니다. 또 면역력도 좋아요. 그리고 아토피, 기능력, 당뇨 이런 거. 우리 몸 모든 것에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인데요. 이런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가 가능한 게 유산화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종합 비타민 헬스팩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영양을 먹으면서도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미네랄 흡수가 안 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제를 전달할 때 미네랄 흡수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걸 드세요가 아니라 장 케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대체로 헬리코박터균이 많다거나 장누수 증후군이 심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고 유산에서는 알로엔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을 저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즘 최근에 제 주변에 담석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의사분들이 이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칼슘 과다 섭취라고 얘기한대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손을 딱 가슴에 얹고 내가 정말 칼슘을 잘 먹어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네. 과연 그분들이 칼슘을 그렇게 많이 드셨을까요? 네. 담석의 이유는 보통 콜레스테롤의 과다 섭취고 섬유질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고요, 과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담석을 예방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산의 식이섬유, 하이브리드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섯 번째 또한 우리는 뼈를 위해서 칼슘을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뼈 세포의 주기가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7년. 사탕 네, 맞습니다. 7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 뼈 세포의 주기를 모르시고 지내시는 분도 많다 보니 특히 어르신들은 나 칼슘 필요 없어. 그냥 비타민 D 주사 맞을래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 비타민 D 주사는 우리의 뼈 세포를 만들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파골 세포를 그냥 단순히 지켜주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년 뒤에 나의 새로운 뼈가 생성이 돼야지만 이 파골 세포가 없어지는 거라서 우리는 칼슘하고 그리고 헬스팩을 꾸준히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보면 우리는 영양제를 단순히 단품으로만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산균은 유산균, 그냥 알로엔즈는 알로엔즈. 하지만 영양제는 단순히 단품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영양이 함유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예, 조사님들이 인삼을 드셨을 때 인삼 안에 있는 사부님만 이게 좋은 거니까 사크만만 빼야 돼 라고 드셨을까요? 아니죠. 인삼을 통째로 드셨어요. 왜? 그만큼 통째로 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양이 들어가서 인삼 참 좋네 라고 인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드시라고 전해드리고 안내하는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먹었는데 효과 없다고. 네, 맞아. 그럼 우리는 이런 분들한테 뭐를 물어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셨을까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시고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암만 좋은 영양제를 많이 드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생활습관 패턴이 무너져 있으면 힘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영양이 부족한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다 대부분이 종합영양제이기보다는 칼슘이면 칼슘 하나만 주세요. 뭐 하나만 부탁해요. 이렇게 드시는 분이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48가지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2가지는 내 몸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48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으로 채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산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은 헬스팩, 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지도 물어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성격이 급하시죠? 네, 급해요. 딱 세알 먹고 뭔가 효과가 없으면 아니야 이러면. 네. 드신 분은 한 달이에요. 네.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 대체적으로 100일 정도를 지나야지만 세포 주기에 맞는다고 합니다. 왜냐 기존에 있던 안 좋았던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이 기본으로 10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달했을 때도 그냥 드시는 분이나 우리도 그랬으면은 100일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항산화제 영양이 충분히 있고 생체 이용률이 높고 또한 객관적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솔직히 영양제를 객관적 인증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과학자가 아닌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시 여 에스더 박사가 쓴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를 보신 분 계실까요? 네, 2분 계셨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책에서는 영양제를 선택할 때 참고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죠. 캐나다에서 발간했고요. 영양제를 비교, 분석, 평가하는 기관의 연구원들이 4년을 주기로 발간하였습니다. 1999년 시작으로 현재 6판까지 나와 있고 24년 발간해서 지금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회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이고요. 여기서는 안전성, 효능성, 그리고 생체 이용률을 별과 숫자로 표시하였어요. 더 궁금하시면 아마존닷컴이나 교보문고에서도 네,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유산화를 알려주신 분한테도 한번 들었거나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껏 영양이 왜 필요하며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렸고요.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루기 바라면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